네, 5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주말에 큰 행사가 있었죠. 영국에서 대관식이 있었는데 대관식에 등장한 그런 보물들이 지금 동아일보에 실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역사 교과서나 박물관 전시 때나 볼 법한 보물들이 이번 대관식에 총동원됐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건 역시나 대관식의 왕관일 텐데 앞서 리포트나 혹은 다른 사진들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무려 보석이 444개나 박혀 있어서 무게가 2kg이 넘는다고 합니다.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습도 필요할 정도라고 하죠. 이 왕관 외에도 눈에 띄는 보물들이 많았는데요. 동아일보에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 한번 보시면요. 왼쪽부터 17세기에 제작된 공 모양의 보주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 17세기에 만들어진 십자가의 왕홀 모습도 보이는데 그 끝에 보면은 세계 최대 투명 다이아몬드인 530캐럿짜리 컬리넌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국왕의 반지가 있는데요. 붉은 루비가 십자가 모양으로 박혀 있고 그 주위를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식에 등장한 용품 중 가장 오래된 은도금 숟가락의 사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이런 보물들은 군주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데요. 영국 왕실의 위엄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자, 53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번 그 대관식에서는 왕실 인사들의 의상에도 좀 관심이 많이 쏠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커밀라 왕비와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 빈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커밀라 빈은 각각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장미와 엉겅퀴, 수선화, 토끼풀이 자수로 새겨진 흰 드레스를 입었고요. 역시나 다수의 보석이 박힌 액세서리들을 착용했습니다. 그동안 불륜 이미지가 다소 강해서 왕실에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커밀라 비가 이번 대관식 그 누구보다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한편 미들턴 비는 파랑과 빨강이 화려하게 어우러진 예복을 입었는데요. 영국 국기 유니언 잭을 연상시킨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관식에서 국왕 부부를 제외하고는 왕실 인사들 누구도 왕관을 쓰진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왕실 관계자는 군주제를 현대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섬김받지 않고 섬기겠다라는 왕의 서약, 찰스 3세 국왕이 좀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어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좀 훈훈했죠. 유통계에서도 노제펜이 지금 풀리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노제펜 품목인 일본산 맥주 그리고 의류의 매출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일본 맥주 수입액은 약 88억 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지난해보다 1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론 불매 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때와 비교하면 약 35% 회복한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요. 최근에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 시장에 들어온 한 일본산 맥주는 큰 인기를 끌면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맥주는 SNS에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겨우겨우 구했다 뭐 이런 후기가 올라오곤 하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걸 느끼고 이 노제펜의 대표적인 그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유니클로였습니다. 그렇죠. 유니클로도 매출이 좀 회복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불매 운동이 시작되고 국내 매장 60여 곳에 문을 닫았던 유니클로 다시 국내 스파 옷 시장에서 매출 1위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1%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73%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새 매장을 열거나 기존 매장을 확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밖에도 의류나 식품 등에서 일본 캐릭터와 협업하는 마케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또 올해 일본 차 수입도 전년 대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물론 있긴 하지만 유통계에서는 벌써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일면인데요. 외국인 유학생 17만 명 사상 최대 인서울, 그러니까 서울에 몰렸다라는 얘기죠? 네.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를 보면요. 국내 대학의 유학생 수가 16만 6,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0년에는 8만 3천여 명이었다는데 한 10여 년 동안 꾸준히 늘면서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겁니다. 유학생이 많은 대학은 한양대,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 순이었고요. 전체 유학생 중 46%가 인서울, 서울 지역 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에 그 지역 대학들이 자구책으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에 몰리는 유학생들이 많은 걸 보면 여전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 학생들의 유학 목적을요, 보면 학위 취득도 당연히 있겠지만 문화적인 요인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역 대학들은 다양한 프로그램, 또 협약, 연계를 통해서 외국 유학생 유치에 계속 힘쓰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학생의 국적을 따져보면 중국이 6만 7천여 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고요. 베트남도 3만 7천여 명으로 최근 눈에 띄게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전체에선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 이번 통계를 보니까 지역 대학들의 고민이 좀 계속되겠구나, 더 심화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치킨과 피자를 들고 찾아가도 요즘 대학생들이 헌혈을 안 한다 이런 기사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가 대학 캠퍼스 내에 차려진 헌혈 버스를 찾아가서 대학생들을 인터뷰해봤는데요. 학생들은 헌혈을 한다는 건 누군가와 밀폐된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건데 코로나 이후 이런 행동 자체가 무섭다라고 말을 했고요. 피를 뽑는 행위로 무언가 질병을 옮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혈액이 부족한 상황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집단 헌혈을 경험해본 사람들의 재헌혈률이 높게 나타나곤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경험이 적은 대학생들이 헌혈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부분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관심을 끌고자 학생들이 좋아하는 뭐 피자나 치킨까지 가지고 간 건데 그래도 좀 역부족이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헌혈량이 급감하다 보니까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협조하기로 하면서 이러한 이벤트를 마련한 건데요. 고물가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향한 일종의 마케팅이었지만 잘 먹혀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월에서 4월을 기준으로 2018년에는 38만 명이었던 20대의 헌혈자 수가 올해는 31만 명으로 한 20%가량 줄어든 상태입니다. 안정적 혈액 수급을 위해서는 하루에 5,400명 이상의 헌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4,70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20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20대 때는 헌혈을 좀 주기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안 했었거든요. 저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관련 통계가 좀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 관련 조사인데요.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 1년에 평균 40회 정도 왕래하고 112회 정도 통화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걸 한 달로 따지면 3.3회 정도 찾아뵙는 거고요. 일주일로 따지자면 2.2회 정도 통화를 한다는 건데 2019년 조사 때보다는 왕래와 전화통화 모두 조금씩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전체 평균이 아닌 부모와 접촉 빈도가 중간 정도인 사람들로만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부모님을 찾아뵙고 일주일에 한 번꼴로 통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걸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통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소득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르게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 가구 전체 평균을 보면 1년에 39회 정도 부모와 만나고 통화는 91회 정도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와 접촉 빈도가 중간 정도인 사람들만 따로 보자면 1년에 5차례 정도만 부모님을 찾아뵙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가구 갈등의 원인을 따져봤더니 가구원의 건강 또 경제적 어려움의 비중이 컸고요. 그 외에도 취업이나 실업, 또 교육, 결혼 여부, 주거 관련 문제 등이 꼽혔습니다. 네, 뭐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지만 오늘 또 어버이날 맞이한 만큼 부모님 찾아뵙거나 또 전화 한번 꼭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